시청자 여러분, 이제 오늘도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장학일 TV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장학일 TV도 이제 제가 만 뷰가 되면은 우리 함께 일을 하도록 해서 이제 당일 현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좋은 내용들이나 또는 이렇게 어떤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방송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 11계명, 지속적인 사회 변화를 혼란을 조성하라,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세 번째 가족을 해체하라, 네 번째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다섯 번째 교회를 해체하라, 여섯 번째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일곱 번째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해라, 여덟 번째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아홉 번째 복지 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게 하라,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 이 공산주의로 가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공산주의로 가게 하는 조용한 혁명 11계명을 이 안토니오 그람시, 이 이탈리아 공산당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게 됐는데, 지금 이 시국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 11계명에 다 먹혔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과도한 음주, 마약 이런 것에 중독이 되도록 홍보하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죠. 완전히 나라를 병들게 하고 좀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화되는 거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서 공산화가 되잖아요. 이분들 살려놓을 것 같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숙청하게 되고 수천만을 다 학살하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공산화될 때 800만 가운데 300만을 죽였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도 공산화할 때 수천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공산화로 간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과도한 음주, 첫 번째 여기서 보면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그래가지고 이 좌파 세력들이 국가를 공산화시키는 이제 이 단계로서 음주, 마약, 도박 이런 것에 중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죠?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해서 그들의 정신이나 생각이나 의지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혼란케 하고 결국 사회를 붕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리 베즈메노프 그 KGB 요원이잖아요. 이 좌파 세력들이 국가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면은 이 첫 단계가 비도덕화, 불안정화, 위기화, 공산화 이런 것들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힘도 애국심이고 도덕성이고 영적인 삶에 있잖아요. 이를 훼손하면서 미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킨 사람이 붕괴될 것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이오시프 스탈린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냉정하게 이게 가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소련의 정치인 독재자 30년간 구소련 최고 지도자로 수천만 명을 대숙청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애국심이다, 도덕성이다,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붕괴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붕괴시킬 수 있는 게 뭐냐? 미국의 도덕적 타락을 완성시켜야 된다. 도덕적으로 타락시켜라. 그래서 저들의 최고의 유산율을 가져오게 하고 한 부모와 살고 있는 비율이 세계 최고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성병 감염률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10대 결혼율, 거기다가 세계 최고의 10대 마약 사용률, 세계 최고의 범죄자 감옥 수감률, 이혼율, 10대 자살률, 폭력 범죄율 급증하고 있고요. 사생아 출생률이 또 동성애 합법화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병들어 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저들이 이 마약이라고 하는 거 구하기가 너무 쉬운 마약. 지금 대한민국도 마약 천국이 됐고요. 지금 미국 같은 데도 지금 마약으로 인해서 마치 저들이 길거리에 가보면 뭐 정상적인 게 아니죠. 저도 그 전에 한번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LA를 그 프리웨이를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 안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냄새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너무 이 마약이 지금 대한민국도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서 이게 구하기가 쉬워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단속을 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이런 법을 다 차단시키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 지금 3명 중 1명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에게 공부 잘 된다면서 유혹을 해요. 그리고 다이어트 뭐 생리통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충동응지를 해가지고 마약을 흡입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마약 종류 여기 보면 나비약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이어트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약이거든요. 몸짱약, 근육 강화제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ADHD라고 치료제라고 그러고 합성대마, 그 다음에 펜다닐, 케타민, 그러니까 이런 SNS에서 텔레그램 등 온라인 다크웹 등에서 쉽게 이게 유통이 되고 있고 간단한 제조법으로 이걸 유튜브에 다 소유가 이렇게 만드는 법까지 제조되는 법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쩌다가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마약 청정 지역이었던 나라가 어느 날 순간부터 마약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마약 청정국 기준이 마약 사범 인구의 10만 명당 20명 이하일 때, 약 0.02%일 때, 그런데 지금 한국은 2015년까지는 그걸 유지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3.2% 기준치의 160회가 지금 넘어섰다. 이것이 지금 너무 대한민국이 마약이 범람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가 외쳤던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죠. 공산화로 가기 위해서 마약을 이렇게 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1000명당 하루 필로폰 사용량이 2022년도에는 18mg이었는데 23년도에 보면 23mg으로 이렇게 늘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만 해도 마약 사범수가 14,123명이었거든요. 근데 22년도에 보면은 18,395명으로 됐다가 2023년 10월 통계에 보니까 22,393명으로 늘었습니다. 특별히 22년도에 10대에서 20대 마약 사범 증가율을 보니까 53.8%로 급증했어요. 10대들이. 그래가지고 5,041명에서 7,754명으로 가는 압수된 마약 양도 엄청납니다. 2023년 10월에 2017년도에는 154.6kg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804.5kg이었거든요. 근데 2023년도 10월 달에는 909.7kg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이 얼마나 많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약 사범이 너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모습입니다. 23년 8월 14일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런 데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보도 안 하는 데인데도 2024년 상반기 마약 사범이 1,316명을 검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2022년보다 64%가 늘었어요. 그 23년도 8월 30일 날 연합뉴스에 보니까 마약 범죄 갈수록 젊어지고 규모 커진다. 강남클럽 MD 등 20대에서 30대 구석이 지금 약 34만 명 투약분 43억 원 상당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약을 점점 제조하고 유통이 되는데 유튜브 등 SNS에서 마약 제조 방법까지 다 가르쳐줘요. 마치 감기약을 이용한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을 추출하게 하고요. 필로폰 원료가 감기약인데 이거는 무제한 판매하거든요.
요걸 가지고 제조하는 게 SNS에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약이 한국에 들어오는 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유입이 되느냐, 이걸 찾아보니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부터 이 북한이 외화벌이 차원에서 마약 사업을 진행해요. 그래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국내로 이게 유통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필로폰의 절반 이상이 북한산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보면은 북한 마약은 전 세계 마약 조직의 인기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남미, 동남아, 일본,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헤로인 순도가 30% 안팎인데 북한이 제조한 헤로인과 필로폰은 순도가 98에서 99%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마약을 굉장히 저렴하게 팔게 되면 3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순도가 높은 걸 갖다가 희석을 시켜서 팔게 되면 3배로 높기 때문에 북한의 필로폰을 지금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필로폰을 얼음이라고 하고 중국말로는 빙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약에 빠진 그 북한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 북의 마약 중독이 너무 심각한데 최소 30% 이상 주민이 마약에 지금 중독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동네마다 이제 얼음, 빙두 파는 집이 존재하고 있고요. 북한 내에서 현재 10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 마약, 얼음이라고 하는 마약 1g의 가격이 약 18,000원, 15달러 정도면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 북한의 MZ세대들 친구, 생일, 결혼 등의 이 필로폰을 아주 그냥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마약의 주민들이 빠져 있다. 감기약 대신에 아편을 찾는 북한 주민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일반 집에서도 가정 상비 약용으로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북한의 국가 의료 체계에서 이제는 다 무너져서 항생제나 진통제 같은 필수 의약품을 구할 수 없게 되니까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 고위직에까지 이 헤로인이 퍼져 있는데 이것을 덴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함유량에 따라 80칸마, 120칸마, 240칸마로 구분하는데 2000년 덴다 120칸마 한 알 가격이 2달러, 굉장히 싸게 지금 보급이 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북한에서 돌고 있는 마약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급증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이 문정부, 문재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마약 수사를 방해해요. 그래서 사실상 마약의 국내 확산을 시키는데 앞장을 쓰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첫 번째로 2018년도 박상기 법무장관이 대검찰청 마약수사부서를 해체했어요. 마약수사의 컨트롤 타워를 해체시킨 거죠. 못하게 한 거죠. 2020년도 추미애 법무장관 때 마약수사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시켜갖고 대검의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은 예산 미배정으로 가동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을 다 깎아버려가지고 마약범죄자를 잡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것이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한 일이에요. 그리고 2022년도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검찰 내에 마약수사 조직을 해체했어요. 사실상 해체시켜서 마약 수사를 경찰로 이관했는데, 경찰이 마약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수사 능력이 안 돼요. 한계가 있어서 지금 마약 사범수가 22년 역대 최대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마약 사범에 대해 이 문정부가 이렇게 풀어주다 보니까 사법부도 굉장히 아주 누수해졌죠. 그래서 2022년도에 마약 사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비중이 4,747명 중에 2,089명이 이 집행유예를 받아요. 44%가. 그러니까 집행유예 선고 비중이 2019년도 1,723명 41%에서 지금 44%로 증가한 거죠.
근데 해외에서 이 집행의 사례를 보게 되면 마약 사범을 엄벌하기 위해 아주 유명한 중국을 포함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은 전 세계 35국이 마약 사범에 뭘 집행하느냐? 사형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가를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싱가포르는요, 2022년에만 마약 밀배범으로 11명이 사형을 집행했어요. 미국은 1973년도에 마약 단속국 창설, 마약 공급과 유통범죄의 최고 형량을 종신형으로 그렇게 했고, 그럼에도 1990년도 마약 사범수 인구 대비 약 0.3%에서 2020년도에 2.8%로 급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세계가 점점 마약범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강력한 마약 수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이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은 마약 수사를 비판하고 있거든요. 한동훈이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 문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마약 근절 노력을 방해해왔다. 최대한 강력하게 근절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약 정치로 주목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치하고 싶으면 법무장관을 내려놓아라. 이런 식으로 이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말하지 않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막말 이태원 참사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원인이 마약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약, 그걸 이제 박주민 같은 사람은요, 마약 수사에 정신이 팔려서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을 했죠. 황운하 의원은 마약과 전쟁 기조가 이태원 참사의 배경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김어준 뉴스공장에 들어가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참 한심하죠. 김의겸 의원은 경찰이 참사를 늦게 안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단속활동 때문이다. 이걸 법사위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나라가 마약으로 이렇게 엉터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마약을 단속 못하게 만드는 그런 당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런 걸 보면 2023년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어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마약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수사하고 단속해야 된다. 그래서 840명 규모의 그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거든요. 검찰, 경찰, 관세청 이런 데서 해가지고서 이 마약범들을 빨리 잡아라. 이게 사실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안토니오 그람시의 11계명 중에 마지막이 이 도덕과 윤리 이런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대검 마약 조직범죄부와 마약과 보건을 후속 조치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걸 복원을 했단 말이야. 그 마약류 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했고 법무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과 중독 치료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나라를 하면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자유통일당에서 그때 국회의원 나왔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자유통일당이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잘못되어 있는 마약을 단절하도록 하자. 그리고 국민을 새롭게 이렇게 통합하는 일도 하고 뿐만 아니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지 이게 무슨 이런 마약으로 나라가 병들어가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11계명까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이 11계명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가는 11계명에서 다 먹혔는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하는 11계명의 11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뭐 가짜 뉴스라든지 촛불 집회라든지. 두 번째,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학생의 조례, 인권 조례라든지 전교조를 통해서 학교 교사의 권위를 자꾸 약화시키고, 그러니까 선생이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생님들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랬는데요. 세 번째 가서 가족을 해체하라. 부모 고발을 하고 일부 다쳐. 우리 형사 되신 분이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자식이 부모 고발한 건수가 그렇게 많답니다. 지금. 그 일부 다처,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가정을 해체하게 되고 어린이들에게 이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동성애 교육을 실시해서 애들이 아직 분별력도 없는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다섯 번째는 교회를 해체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공산주의가 이 교회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무신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유물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한 것이고, 그리고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민자, 특별히 이 중국 세력들, 유학생으로 온 사람들은 중국의 공산당이 학비를 대준 거잖아요. 학비를 대줘서 여기 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이 사람들은 다 공산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보면 막 활동을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또 법이 외국인들은 간첩죄 적용법을 없애버렸어요. 이 문재인 때.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와서 간첩 활동을 해도 못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인종차별로 범죄를 규정하라. 차별금지법이죠. 인종차별.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게 뭐 누가 와도 잘못을 해도 뭐 차별이라 뭐 똑같이 우려고 대우해줘라. 투표권도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요. 다 일자리 뺏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지금 뭐, 이 사법부도 다 지금 장악당하고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지금 이 법을 신뢰할 수 없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 판사들을 얼마나 존경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3,500명의 판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법 연구회가 100명 조금 넘잖아요. 그런데 요소에 그들이 다 박혀 있다 보니까 진지전을 구축해 놓고 보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번에 냉정하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복지 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게 하라. 스스로 우리가 돈에서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가진 자가 나눠주는 거는 이해하지만 국가를 의지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국가가 다 주는 그럼 국가는 뭘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자꾸 못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전라도 지역에 개발을 안 합니까? 이게 불만을 갖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공산화로 가는 거예요. 발전하면 안 되거든요. 열 번째,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자꾸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과도한 음주, 마약, 이런 거 흡연 이런 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에 먹혔다.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까지 대한민국이 온 거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나라도 정신 차리고 교육을 제대로 받고 대한민국이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는데 이 기독교의 정신에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이승만 대통령 때 세워진 그 정신으로 그리고 한미일 공조가 굳건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세계 속의 우뚝 선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꼭 알아야 되고 들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장학일 TV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써주시고 함께 이런 좋은 교육을 아이들에게도 듣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